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는 여름밤 야구의 축제 2017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신구리 5, 6호기의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건설 중단 방침이 확정되고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뿌리 기업, 그 가운데 경북 유일의 대장간인 영주 대장간과 영주 신창 정미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 또 주말에는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좀처럼 참기 힘든 더위였죠. 대구에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경주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대구에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졌고요. 오늘 낮에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로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시설물이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역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는 여름밤의 야구 축제 2017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대구에 폭염을 날려버릴 이벤트와 팬들에게 오래 남을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대구의 새 야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장 이후 가장 큰 행사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본부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올스타전에 삼성도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함께하는데요. 올스타라는 자체가 일단 되게 큰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팬들이 뽑아준 만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스타 경기는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필승조 장필중과 심창민, 내야수 조동찬과 포수 이지영도 감독 추천으로 라팍 첫 올스타전을 치르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승엽 선수입니다. 대구에서는 네 번째, 하지만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처음 펼쳐지는 2017 올스타전. 처음의 의미와 함께 올해 올스타전은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올스타전이라는 의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 또 제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좀 안겨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결과는 또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야구의 전설과 내일의 희망이 교차하는 이벤트 올스타전은 첫날 퓨처스 올스타전으로 시작해 다양한 이벤트와 토요일 본 경기까지 더위의 중심 대구의 한여름밤에 야구의 추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첫 청문회로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사장을 맡았던 홍승활 후보자에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스크린도어 발주 과정과 하도급 관리에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휩싸이게 하는 등 주먹구구식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재하도급을 함에 있어서 발주처가 원청업체에게 5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 35억 원의 건물 소유 경위와 대구시 금고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주거래은행에서 받았던 대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30억을 대출한 상황에서 다시 상인 지점에서 3억 6천을 빌렸다는 것은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족 성함도 안 나온다니까. 가족 성함도. 요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도 안 나와요. 본인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크린도 하나 이런 문제들이 부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 후보자가 대부분의 질문을 무리 없이 답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 답지 못했다.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 일반적인 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채택한다면 21일까지 대구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천이 지난해 혁신도시의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 원도심은 생기를 잃었고 균형 발전이 김천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80만 제곱미터의 터에 조성된 김천 혁신도시. 광활했던 논밭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며 신도심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조달 교육원까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직원 5,080여 명 가운데 55.9%는 김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혁신도시는 김천시의 인구를 늘린 것은 물론 전체 인구 중 85%가 40대 미만의 젊은 층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경제 활동이 혁신도시에 국한되는 등 이전 효과가 김천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데다 김천의 기존 도심에는 주민들마저 빠져나가 상권 쇠퇴 등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김천시 인구 변화를 봐도 혁신도시가 들어선 율곡동은 1,500여 명에서 18,000명으로 김천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 등 혁신도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의 인구를 살려야만이 혁신도시가 살 수가 있지. 여기를 죽이고 혁신도시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천역 앞 상업지역 활성화와 자산동 주거공간 정비 등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 사업, 샛들마을 사업을 해서 전체 국고보존을 포함해서 400억 정도를 시에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안착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오랜 시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뿌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북 유일의 대장간인 영주대장간과 영주의 신창 정미소를 성낙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주대장간. 천도가 넘는 화덕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노련한 대장장의 손을 거치면서 쇳조각은 하나 둘 호미로 낫으로 거듭납니다. 최신 기계를 두고도 직접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전통 방식을 반세기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걸으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 대장간의 상품을 알아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단골들로 대장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게 지금은 내 직업에 대한 그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것도 갖다 어떤 분이 쓰면은 역시 물건이 좋더라 할 때 아이고 고맙다. 규모는 작지만 나름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주 신창 정미소. 요즘 보기 어려운 전통 목조 정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도전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기계를 멈추는 날이 많지만 인근 지역에선 이 정미소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값싼 중국산의 대형 시설의 기계화에 밀려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뿌리 기업들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고품질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개최가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핵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건설 중단 방침이 확정되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폐쇄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한수원 노조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핵 의지가 강한 만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론화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 판단을 제대로 받아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항소 취하를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폐쇄를 약속한 만큼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을 중단하고 빨리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 정부의 탈핵 로드맵이 원전업계의 반대 속에서도 얼마나 속도를 낼지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일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가투쟁은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인 주장도 다수 포함됐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모외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교생으로 산다는 건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귀가하는 삶을 뜻하는데요. 이 성주의 한 여고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등굣길 콘서트를 열어 입시 부담을 달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를 간 넘긴 상주 우성여고 교정. 연교시를 재촉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속 동아리 학생들의 앙상블 합주가 울려 퍼지고 이어 교사들의 색소폰과 플룻 연주가 아침을 깨웁니다. 매달 열리는 등굣길 콘서트. 입시에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교사들끼리 시작한 작은 음악회가 벌써 1년째입니다. 댄스팀 등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해지고 학부모회에서는 손수 주먹밥까지 마련해 나눠주면서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밥 먹고 가자. 자, 파이팅! 교사들과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선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등교하는 학생들. 이른 등교길이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집니다. 등교하기 힘들잖아요, 이른 아침에. 근데 신나는 공연도 보고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고. 입시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피곤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즐겁게 활기차게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문계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지 5년 차. 매년 서너 명의 자퇴자가 나오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뒤숭숭했지만 올 들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감성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교생 1인 1학기 연주, 그다음에 학교 사랑주간, 그리고 학부모 힐링 댄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굣길 콘서트가
입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620가구를 선정해 다음 달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국민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이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지원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2만 1000여 대의 컴퓨터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달성군이 비정규직 직원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동구와 달성군 등 5곳에서 비정규직 자녀는 단 한 명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달성군의 경우 비정규직 이용을 막고 있어서 규정을 고치기로 했고 나머지는 이용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규정이 없는 구청은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 수성모 상화동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2개 나라에서 16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올해부터는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월드 투어 시리즈로 대회 위상이 승격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 개막전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0명씩 진학지도 교사와 1:1 상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내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 모의평가 성적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대구 곳곳에서 대구 여름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늘 대구 생활문화제를 시작으로 이달 19일부터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또 27일에는 대구 국제 호러 연극제, 28일에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등 다양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될 치맥 페스티벌은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이월드와 서부시장 일원에서 열리고 국제 호러 연극제는 대구 스타디움 시민광장과 대구 시내 소극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또 국내 최정상급의 포크 뮤지션들이 총출동하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대구 코롱 야외음악단과 김광석 콘서트홀, 수성못과 동성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2년 동안 재난 유형별 사망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015년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지난해 42명, 올 상반기에도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각 시군별로 교육생을 선발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일상 속의 생활문화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2017 대구 생활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생활문화동호인 등 170여 개 팀 1,100여 명이 참가하는데 멜로디존과 스토리존, 힐링존 등 5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또 70여 개의 수공예 아트마켓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제는 좀처럼 참기 힘든 더위였죠. 대구에는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경주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대구에는 그대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오늘 낮에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청송도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5도, 문경, 김천 34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 3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34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경포대와 망상해수욕장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진과 해운대, 협재해수욕장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